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저세상 연말 파티 헐리우드 개츠비 카다시안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번 튜토리얼 때 또 나레이션 신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서 오늘도 이렇게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사실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인데요. 요즘 연말이고 그렇다 보니 모든 걸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메이크업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메이크업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자, 시트 마스크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처음 써보는 헉슬리의 마스크인데요. 브랜드 컨셉이 굉장히 미니멀한 것이 그 막 세련된 디자이너 감성 불러일으키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헉슬리의 제품입니다. 시트 마스크 포장지도 아주 세련됐는데요. 특이한 건 이렇게 비닐을 좀 접어 올리면 중앙 연결부가 팡 터지면서 용액들이 섞이는 재미가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향은 너무 좋은데 약간 시트가 두꺼워서 밀착이 잘 안되고 뭔가 보습 효과가 겉돌았던 제품입니다. 아쉽네요. 다음은 오랜만에 만나는 티트리 워터입니다. 끈적함 아예 없고 시원한 티트리 향만이 있는 순한 제품입니다. 저는 보통 밤낮으로 메이크업 전에 먼지나 유분기를 한번 쓱 걷어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예전에 곽토리씨가 추천해준 크림인데요. 이번 하반기 보습 책임져준 친구입니다. 최근 각국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행이 많았는데요. 매번 물이 안 맞아서 얼굴이 되게 꺼슬꺼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생전! 안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나요? 미치겠어요. 아니 여튼 피지오겔보다 더 꾸덕한 버터 같은 그런 크림이 필요했었고요. 저는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약간 녹여가면서 찹찹찹 바르는 건데 딱히 많이 발라도 화장대 밀리거나 뭐 때 밀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근데 좀 더워요, 크림이. 더운 크림이라서 겨울에만 이 한 통 다 비울 예정입니다. 드디어 글루건 아니고 화장품을 뷰티 유튜버 같이 들어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소영 언니한테 배웠어. 보이세요? 제 존존 맥의 프레프라임 하이라이터 브라이트 포캐스트입니다. 제가 요즘 메이크업 루틴이 거의 파데 프리 상태로 바뀌었어요. 여행 물갈이로 피부가 되게 거칠어지고 이게 사무실 히터바람 때문에 피부가 자꾸 파데를 토해내서 이 제품으로만 다크서클을 가리고 다니기로 했던 게 아예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컬러가 딱 제 피부에 맞는 게 밀착력은 물론이고 아주 가벼워요. 저는 다른 데보다는 안경 콧대가 닿는 이 부분을 잘 커버해서 밝혀줄 거예요. 이 부분이 꺼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동안 페이스의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콧망울 부분과 입 주변 군데군데 칙칙구리한 부분들을 아주 가볍게 쓱쓱 톡톡 쓱쓱 톡톡 끝입니다. 자, 다음은 또 이렇게 생긴 컨실러 들고 왔습니다. 헤라 제품인데요.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형인데 톤이 너무 밝아서 지금 이 피부 상태에 올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아까 커버했던 눈 밑, 코 옆부분에서 광대뼈 부분까지 사선으로 밝혀줄 건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터치를 넣어서 밝혀주면 얼굴이 더 날렵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요. 반대쪽은 좀 더 어두운 입생 뚜시 에클라 2호 살짝 섞어보겠습니다. 너무 밝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커버력이 좀 미미하고 뭐 그저 그런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옅은 커버만 하고 제 피부 23호 찐톤 그대로 살려서 가볼 거예요. 커버력이 없는 게 목적. 아주 미미한 톤업만이 목적이다 보니 찾게 된 평소에 절대 안 쓰는 쿠션 아르마니 핑크 쿠션입니다. 저는 커버력이 더 있는 빨간 버전을 좋아하거든요. 이 쿠션으로 커버가 아닌 블렌딩을 목적으로 아주 옅게 발라볼게요. 보다 보니 코 밑에 뜬 게 보여요. 요즘 감기 때문에 제가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콧구멍 주변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 파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뜨는 게 보이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베리어 크림을 살짝 바른 물티슈로 각질을 턱턱턱 잠재워두듯이 누르면서 파데를 살짝 걷어내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미는 게 아니고 톡톡.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크림들도 톡톡톡 각질을 수직으로 잠재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맥 컨실러로 옅게 톡톡톡 발라서 덮어주면 됩니다. 아주 즉각적인 SOS 구조 방법이죠. 이제 바로 쉐딩인가요? 피부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오늘은 파우더 없습니다. 바로 쉐딩이 파우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이죠. 얼굴 바깥쪽부터 해서 안쪽으로 신나게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약간 까무잡잡한 23호 느낌 그대로 골저스하게 살리는 게 목표거든요. gorgeous. 그야말로 제 찐통 피부톤인 거죠. 거기에 컨투어링만 더해준다면 쉐딩과 동시에 피부톤을 조금 더 어둡게 내려보는 거예요. 턱과 광대뼈 아래까지 쉐딩을 마쳤다면 코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눈 앞머리 부분에 진하게 쉐딩을 넣어주세요. 눈썹이랑도 연결해서 블렌딩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파데가 안 올라간 부분인데 이미 뭐 섀도우를 이미 칠한 것 같이 어두워요.
그리고 나서 작은 브러쉬를 들고 코를 조각 쉐딩 해줍니다. 코끝이 뾰족해 보이도록, 그리고 코 윤곽 그림자가 진해 보이도록 쉐딩을 넣어줄게요. 자, 우리 아까 떴던 부분 크림으로 톡톡 수정 다 잠재워졌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더 이상 코를 안 풀기만 하면 돼요. 코를 풀지 마세요. 화장하고 면봉으로 쑤셔봅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에이지 커버. 이게 왜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홈피를 뒤져봤는데요. 공홈엔 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안티에이징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이게 아마 이 안티에이징이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를 제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이지 커버 프라이머, 이거를 쌍꺼풀 라인 전체와 언더라인 부분에 조심스럽게 블렌딩해서 발라줄 거예요. 이 부분은 파데를 거의 안 올렸기 때문에 아이 프라이머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아이 프라이머는 쌍꺼풀 라인이나 잔주름 표면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섀도우나 땀, 뭐 그런 파데의 끼임을 예방하고 지속력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섀도우 차례인데요. 제가 요즘 엄청 잘 쓰는 5개의 메이크업 자극 팔레트들을 소개해볼게요. 메이크업 자극. 이 팔레트만 다 열어놓으면은 진짜 메이크업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자, 소개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헤라의 2019 홀리데이 에디션 브라운 팔렛입니다. 홈페이지 품절이고요. 보송한 쿠션 요 부분 패키지 값이 5만원 정도 나가서 그런지 75,000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의외로 데일리 짱짱맨 아이템이었어요. 특히 1, 3, 4, 5번 컬러가 눈 근처에 자연스러운 음영이나 부드러운 애교살 볼륨감 주기에 딱이었고요. 구매 이후에 가장 많이 찾게 된 팔레트입니다. 그지만 품절. 아쉽네요. 자, 두 번째는 하늘이의 피치시 신상 소프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일리한 브라운을 시작해서 약간 붉은 자줏빛으로 빠지는 구성인데요. 이전에 소프트 콜 할 때도 그렇고 무펄 컬러들이 톤이 되게 다양하고 발색이 매우 좋습니다. 구매욕이 자극되는 컬러들입니다만 약간의 가루날림이 아쉽네요. 자, 세 번째는 셀레피트와 유튜버 벨라님이 함께 제작한 더 벨라 컬렉션 2호입니다. 뿔그리한 1호도 굉장히 홀리는 색조합이었는데요. 저는 하도 뿔그리한 팔렛이 많아서 요즘 좀 안 뿔그리하면서 브라운 이렇게 팡팡한 팔레트 찾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도 중앙에 3가지 색깔이 코퍼 뿔그리 계열이긴 해요. 그치만 화장욕 자극 인정. 다음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3CE의 오버테이크입니다. 넷 중에서 가장 색 구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밝고 어두운 컬러가 골고루 존재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6, 7번 컬러는 싱글로 나왔어도 구매했을 만큼 대박 예쁜 컬러죠. 채도 낮은 베이지와 브라운도 있어서 너무 안 뿔그리하게 메이크업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존존. 자, 마지막은 홀린 듯이 구매한 홀리카의 홀리데이 에디션입니다. 라임. 홀린 듯이 구매한 홀리카의 홀리데이 에디션. 올해 상반기 유행했던 자개 모양 섀도우 2개 정도 끼고 있으면서 4번, 5번, 9번 채도 낮은 브라운이 있어서 사봤어요. 근데 코퍼 뿔그리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좀 아쉬워요. 홀리카 분들이 코퍼를 좋아하는지 홀리카 섀도우 팔레트들이 다 코퍼 뿔그리 팔레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고 그레이 로즈 계열이 있는 2호를 사고 싶었는데 2호가 품절이더라고요. 아쉬워요. 예, 다 펼쳐놓으면 다 비슷해 보여도 데일리로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서 짱 좋은 팔레트 5개였습니다. 좋니? 먼저 헤라의 롤더다이스 브라운 팔레트 첫 번째 진저 캐러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은은한 음영으로 넣어줄 거예요. 너무 회색도 아니면서 너무 코퍼 뿔그리도 아닌 중간 컬러의 베이지라서 눈가가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윽하게 음영을 잡아줄 수 있어서 눈두덩이 베이스로 정말 딱이에요. 싱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더 애교살을 포함해서 눈 전체에 그윽한 느낌 더해줄게요. 다음은 다른 팔레트, 골라 쓰는 재미가 있죠. 홀리카 테라조 팔렛의 중앙에 있는 찐퉁 나무 색깔 컬러를 브러쉬에 가득 담아줍니다. 이런 진한 색 쓸 때는 눈 밑에 떨어지지 않게 손에서 가루를 잘 정리해서 올라가는 게 좋고요. 눈 꼬리 쪽 눈썹뼈 아래에 쾅 하고 진한 면적을 잡아주세요. 원래 섀도우가 쌓이면 나중에 올라오는 애들은 발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진한 컬러는 가장 좀 아랫단에 발라주는 게 메이크업이 진해질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꾹꾹꾹 눌러서 피부에 붙여두듯이 발색을 해봅니다. 블렌딩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은 또 골랐습니다. 3CE 팔레트 갑니다. 6번째에 있는 진해 보이는 브라운 쓸 건데요. 사실은 얘가 팔레트에서 보기보다 피부에 올리면 연해요. 이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는 외색을 보고 잘 몰라요.
이 친구를 브러쉬 그득 덜어서 눈두덩이 중앙부터 앞쪽까지 발라봅니다. 홀리카보다 밝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바른 홀리카와 블렌딩을 스스스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바른 찐퉁 브라운의 외곽도 살살살 풀어주고 은은하게 외곽이 확산되어 보이도록 그리면 얘가 아몬드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게, 뭔 말인지 아시죠? 외곽 블렌딩이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새 브러쉬 들고 블렌딩 하세요. 아니면 이 스모키 면적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다음은 PGC의 8번째 컬러, 진한 코퍼 컬러 써볼게요. 가루 날림 살짝 있는데요. 아주 살짝 손등에 훅 한번 불어주고 언더로 갑니다. 언더는 붉은 빛을 많이 발라줄수록 더 치명적인 느낌이 나요. 동양인들은 윗꺼풀이 종종 이렇게 덮이고 아래 눈꺼풀이 더 잘 보이는 형태의 눈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조금만 면적을 많이 발라도 화장한 티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확 진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언더 애교살까지 덮어버리면서 면적을 좀 많이 발라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CE의 이쁜이 펄 팁 브러쉬에 찍어서 언더와 쌍꺼풀 라인에 톡톡톡, 중앙에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가 거의 끝났으니 뷰러를 들고 아이래쉬를 바짝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페이보릿, 전 국민이 써야 하는 아이라이너 샤프 소 심플, 맨날 사도 맨날 없어지는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자, 이어서 브라운 컬러 들고 검은 아이라인과 블렌딩 하듯이 조금 더 두껍게 올려볼게요. 눈 앞머리와 꼬리까지도 더 길게 연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언더라인에 점막을 다 채워줄게요. 점막을 채우면 아시다시피 아주 공격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언더에 발린 코퍼 컬러랑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블렌딩이 되었어요. 자, 이제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젤 펜슬로 언더를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애교살 면적을 조금 살려주면서 화려한 맛을 더해주죠. 눈 앞머리까지 살살살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광택이 거의 없는 찐 나무색 펜슬로 윗라인의 눈꼬리 부분을 좀 더 도톰하게 해볼게요. 이 클리오 젤 프레소 라이너는 정말 굳지를 않아요. 구매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처음 그 느낌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게 신기합니다. 그것은 샤프 소 심플 라이너도 마찬가지고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언더라인의 뒤쪽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준 다음에 붓으로 블렌딩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펜슬이 묽어서 붓 같은 걸로도 블렌딩이 가능한 펜슬이에요. 자, 이제 속눈썹 붙여볼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구매한 아이루어 속눈썹인데 아주 이게 스파스하고 아주 과해 보여서 오늘 선택해봤어요. 근데 접착 라인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눈을 못 움직일 정도로 답답한 것이, 아니 외국인 분들은 이거 붙이면 안 아픈가요? 동양인 특징인가? 약간 왜 이렇게 눈이 아프죠? 참고 붙이기에는 이미 국내에 좋은 속눈썹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골랐으니까 일단은 뷰러로 각도를 한번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발색 좋은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더 진하게 그려서 올려줄 거예요. 진한 아이래쉬 라인과 연결해서 강렬한 룩이 나왔네요. 다음은 처음 써보는 헬레나 루빈스타인의 마스카라로 내 래쉬와 인조 래쉬의 결을 섞어주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마스카라 맛집 명성답게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되는 것이 지금 언더래쉬를 바르면서 느껴지는데요. 평소에 제가 맨눈에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컬링이 돼서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것 같은 마스카라입니다. 언더라인에 살짝 묻은 마스카라는 브라운 섀도우로 쓱쓱쓱, 진한 메이크업 할 때 이래서 마스카라를 그냥 막 바를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해요. 자, 이제 눈썹입니다. 오늘의 눈썹은 이렇게 뿅 올라가도록 그려볼 건데요. 먼저 각도를 올리는데 불필요한 털들을 먼저 가볍게 뽑아내 볼게요. 그리고 나서 2.5호 사용해 눈썹을 잔뜩 올려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웃라인은 이제 맥 컨실러 사용해서 가볍게 따볼게요. 다 그리고 나니까 한참 털이 남아가지고 또 과감하게 뽑아봅니다. 요새 하도 일자 눈썹만 그렸더니 털이 많이 났나봐요. 다음은 희한하게 약간 혓바닥 닦는 칫솔같이 생긴 브로우 마스카라 써볼게요. 볼륨아이저니까 뭐 털에 좀 붙는 그런 원리일 것 같은데 딱히 뭐 숱을 엄청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냥 눈썹 털을 염색해주고 결을 좀 살려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거에 비해 의외로 결 정리가 잘 돼서 그건 인정. 신기해요. 종종 눈썹 앞머리 정리 이렇게 방향 정리할 때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립입니다. 오늘의 립은 완전 풀로 도톰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홍차 색깔 펜슬 아이라이너로 립을 오버로 따주고 나서 오랜만에 감성적 꺼내들고 입술 전체를 채워주는데 원래 이렇게 형광빛이 돌았나? 이게 왜 이렇게 돌았나?
너무 형광빛이 많이 돌아서 좀 더 고추장 빛깔인 퇴폐적 그리고 좀 더 차분한 카인다 섹시를 브러쉬로 좀 덜어내서 조금 약간 텁텁해 보이는 저채도 립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음영을 잡아볼게요. 튀어나온 데는 더 튀어나오게, 들어간 데는 더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불분명한 아웃라인 부분들을 맥 컨실러로 커버를 해준 뒤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아주 작은 브러쉬에 덜어서 입술 산과 인중의 그림자를 강조해서 엄청 톡 튀어나온 도톰한 립으로 보이도록 컨투어링 해볼 거예요. 안 그래도 튀어나온 제 입술인데 더 삐죽삐죽 볼륨하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좀 더 진한 컨투어링 해볼게요. 광대뼈 아래쪽으로 강력한 쉐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해주겠습니다. 빛에 강력하게 반짝이는 맥의 클래식 제품 소프트 앤 젠틀이고요. 콧대, 콧망울, 얼굴 안쪽, 광대뼈, 그리고 턱 끝, 이마까지 하이라이트 바를 곳은 다 발라줍니다. 자, 이제 드레스를 입습니다. 근데 많이 파져 있으니 목 부분 뼈 쉐딩 더해지면 더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쇄골 아래쪽 쉐딩은 붉은기가 거의 없는 생 그림자 컬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을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흉쇄 유돌근 여기를 발라주시고요. 이게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뼈와 살을 다시 맞춘 기분이 들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뼈 그림자를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혓바닥을 입천장에 뜩 붙이면 강조되는 이 목젖 밑에 흉골 패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꼭 잡아주셔야 완벽한 뼈 쉐딩 느낌이 나요. 숨과 골도 잊지 마시고요. 쓱쓱쓱 하고 싶은 만큼. 자, 이제 반대로 남겨둔 부분은 하이라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쇄골 윗부분과 우리가 남겨두었던 모든 부분들이요. 자, 오늘은 머리도 컨투어링 하는 날이에요. 우연히 만났다가 계속 꿀템으로 즐겨 쓰고 있는 헤어 팡팡입니다. 붉은기가 아예 없는 컬러 쓰라고 했잖아요. 저는 몸이나 머리는 살짝만 붉은기가 들어가도 확 붉어 보이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회색이에요. 이 제품 내장 퍼프로 머리털 빈 부분에 팡팡팡 두들기고 문지르고 브러쉬로 슬슬슬 해주면 끝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제가 묶게 된 이후부터는 아주 잘 쓰게 되는 아이템이에요. 오늘도 등장했네요. 자, 메이크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일 파츠 남았는데요. 저는 약간 브론즈빛이 도는 파츠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네일 상가에서 구매를 옛날에 했어요. 속눈썹풀을 살짝 덜어서 이 파츠를 아이섀도우 블렌딩이 끝나가는 즈음부터 해서 이렇게 똥똥똥똥 하고 붙여봅니다. 눈두덩이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눈을 떴을 때는 섀도우 같이 보이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말 파티에 이러고는 못 갈 것 같은 개츠비 룩 완성이고요. 어디 헐리우드 시상식 아니고서야 허허허 갈 데가 있을까요? 파데는 얇게 제 원래 피부톤과 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메이크업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이벤트는 오늘 룩에서 쓴 모든 제품들을 한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새 제품으로요. 아주 획기적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신님 채널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더보기에서 오늘 영상의 이벤트 꼭 확인하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해피 뉴 이어.